이론적 속도는 5G 대비 무려 50배 빠른 1000GBps.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젤리님들은 어떤 이동통신을 이용 중이신가요? 5G가 상용화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이유로 LTE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얼마 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5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죠. 오늘은 5G를 넘어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알잘딱깔 구독. 무선 이동통신이 가능해진 자체가 혁신이었던 1세대를 시작으로 2G, 3G, 4G, 그리고 5G까지 빠르게 발전해온 이동통신입니다. 2019년 5G의 첫 상용화가 한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첨단의 이동통신 혁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LTE, 즉 4G가 이론상 1GBps 속도를 지원했다면 5G는 20GBps를 목표로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기존 4G에서 4K 영화 다운로드에 2분 40초가 걸렸다면 5G는 8초 만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엄청난 속도죠. 하지만 물론 5G를 사용 중이라면 체감하시겠지만 기존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는 현재 구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대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5G의 서비스는 사실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5G는 3.5GHz와 28GHz의 주파수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주로 의미하는데요. 28GHz 주파수는 좁은 커버리지 범위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5G의 이상적인 데이터 속도를 구현 가능한 주파수라고 해요. 반면 3.5GHz 주파수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28GHz에 한참 못 미치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죠. 즉 LTE 대비 20배 빠른 수준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려면 28GHz 기지국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럼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한 이유로 사실 지금까지 28GHz 주파수를 커버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이 미비한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요. 국내 통신 3사에게 할당된 28GHz 주파수를 회수당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도 해당 주파수 통신망 구축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5GHz 주파수 대역을 위주로 통신망 확장을 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의 통신인데요. 사실 그마저도 아직 전국망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왠지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5G가 안 터지는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사실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국내 대형 통신 3사의 LTE 커버리지 맵을 확인해보면 국내 대부분의 지역, 심지어 서해안 국경 근방의 섬들, 산간 지역까지 빽빽하게 LTE 통신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G를 보면 서비스가 못 미치는 지역이 너무나 많죠.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5G 통신망 중 44%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요. 게다가 현재 기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연계된 서비스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5G를 통해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보기 좋고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시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5G의 장점일 텐데 그마저도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도입 초기 목표로 했던 자율주행 서비스의 변화, 새로운 차원의 사물 인터넷 환경 조성 등 일상의 혁신적인 변화까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5G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세대 이동통신 6G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G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6G는 100GHz급의 초고주파 대역을 통해 서비스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론적 속도는 5G 대비 무려 50배 빠른 1000GBps. 상용화가 되면 요금제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100GB 요금제도 10초 안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죠. 일단 이 정도 빠르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현재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작업 이상의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AR 글래스, VR 기기 등 웨어러블 제품의 활용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한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삼성은 일찍부터 6G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라이브로 진행된 삼성의 6G 포럼 영상을 보면 삼성이
6G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빠르게 와닿는데요. 오프닝 스피치를 맡았던 삼성 리서치 승현준 연구소장은 지금이 6G를 준비할 때라며 6G의 초광대역, 초저지연, 초지능화, 초공간적 특성에 맞춰 삼성은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사물과 사용자 사이의 연결, AI의 발전, 개방형 인터페이스는 6G를 이끌 핵심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 와닿더라고요. 또 이어서 설명하는 삼성의 6G 비전과 서비스 내용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 얘기 같았거든요. 초실감 확장 현실,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가 핵심 3대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디지털 복제는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 재현하는 기술인데 진짜 마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기술을 언급한 거죠. 그렇다면 6G는 현재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을까요? 얼마 전 LG전자는 6G 대역에서 320m 무선 데이터 송수신에 성공했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에도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100m 무선 송수신에 성공한 이후 1년 만에 3배 이상의 커버리지 범위 확장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상용화 수준의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커버리지를 획기적으로 넓힌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기지국수를 늘리며 해결을 해야 하는데 5G도 아직까지 커버리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잖아요. 게다가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 신호일수록 건물과 같은 전파 장애물을 극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6G는 태생적으로 커버리지 이슈에 취약한데 과연 상용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국내 기준 전국망을 구축하는 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벌써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6G의 이상적인 목표 커버리지는 사실 해상과 상공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궤도 위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이죠.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을 활용해 스타링크는 벌써 3,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렸고 앞으로 12,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아직 스타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위성 인터넷의 속도는 5G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속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위성 통신의 최대 장점인 커버리지 능력은 6G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5G의 현주소와 6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를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시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변하면서 우리의 일상 패턴도 많이 변하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6G는 또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돼요.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은 5G 상용화 이후 멀티뷰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NFL 경기를 시청하며 5개에서 6개 앵글에 각각 다른 화면을 동시에 전송하는 서비스예요. 5G의 빠른 속도 덕분에 가능한 거죠. 6G가 상용화되면 경기장 내 3D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필드 속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시다라면 그때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